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정술 코로나 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2년 10월 중순입니다. 10월 중순에도 뭐 이런저런 구조들이 있고, 뭐 아주 큰 구조는 없고요. 그 첫 번째 주하고 음, 초순이랑 하순에 비해서는 이게 큰 구조는 없지만 그래도 꽤 유의미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10월 12일에 수성이란 목성이 세 번째로 대립각을 맺어요. 어쨌든 지난주에 수성이 순행으로 접어들었고 속도를 빠르게 되찾으면서 여전히 역행하고 있는 목성이랑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대립각을 맺죠. 그래서 9월 3일인가? 첫 번째 대립각이 성립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한 달 넘게 끌어오던 것들, 5주 넘게 끌어오던 여러 사안들이 뭐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이때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 이렇게 한쪽이 역행을 하면서 특정한 구조가 세 번 연달아 맺어지게 되는데 보통 이 마무리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에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기획안이 있는데 계류가 돼 있어요. 윗선에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계속 미뤄지다가 뭐 드디어 이때쯤 결제가 떨어진다든가 혹은 뭐 이런저런 특약을 넣자 아니면 돈을 올리자 내리자 그래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 말이 안 맞아서 미뤄지고 있던 계약이 또 이때 체결이 된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 계약 같은 게 잘 안 되는데 그나마 이때가 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근데 이게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보통 첫 번째 구조에서 기대를 크게 가졌다가 두 번째 구조 지나고 이제 역행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꼬이다가 일이 꼬이다가 세 번째 대충 합의합니다. 그러니까 타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성립 때처럼 큰 꿈을 가지지는 않고 이제 좀 타협 안에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또 물고 늘어지고 늦춘다고 해서 이게 되지가 않아. 이때 끝내야 돼. 적당히 만족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수성이나 목성인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에 관련된 어떤 이벤트들을 좀 더 겪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같은 날에 화성이랑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쌍자궁 화성 그리고 쌍어궁 해왕성입니다. 원래 이 조합은 얼마 안 되는 화성의 자제력을 날려버리는 되게 유명한 조합인데 그러니까 원래라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을 일어나게 만드는 자제를 못하게 해서 그래서 그런 조합인데 이번에는 이게 언변이나 글 관련으로 사고가 잘 터질 겁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내뱉는다든가 하면 안 된 말을 참지 못하고 결국 입 밖으로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종의 설화죠, 설화. 구설시비. 그래서 그 과정에서 친밀하던 사람들하고 관계가 냉각이 돼서 아주 오래 가는 감정적인 상처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말조심을 하기보다는 이게 좀 앞뒤가 좀 미묘한 상황이다 싶으면 아예 이제 대화 자체를 피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고 컨트롤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밀고 나가면 안 돼요. 그냥 안 해버리는 거지. 컨트롤할 만한 일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좋아요. 대화 자체를 하질 않거나 아니면 뭐 그 보드나 타이핑에서 손을 떼는 식이죠. 원천 봉쇄해서 아예 글을 안 쓰는 거예요. 아예 말을 안 하고 그런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후에 화성은 오리온 벨트의 맏형인 알닐람이랑 만나요. 14일 오전입니다. 자, 화성은 10월 30일에 역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도 태양보다 좀 태양의 절반 정도의 속도로 이동을 하는데 평균 속도의 40% 밑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태양이 1도 갈 때 지금 화성은 불과 20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20분이 뭐야? 20%니까 12분밖에 안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주 느려진 상태의 화성입니다. 되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어떤 별이랑 만났을 때 그 회합의 유효 기간을 평소보다 2배 이상으로 길게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뭐 좋은 별이랑 만나면 참 좋겠지만 그러니까 흉성이랑 만나면 그 흉한 효과가 원래 이틀 정도 갈 게 4일 정도 간다.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닐남이 안타깝게도 흉성에 가까운데 화성하고는 특별히 상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다가 주변 사람들이랑 다투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되게 유니버설해요. 그러니까 안팎 모두가 문제야. 집안에서는 가족들, 친족들이랑 다투고 밖에서는 뭐 밖에서 만날 일이 있는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친구, 연인, 배우자 안 가리고 그러니까 평소라면 참고 넘어갈 만한 건에 되게 완고하게 반응하는 거죠. 아주 뭐 절대 똥꼬집을 굽히지 않는 식으로 반응하다가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일 후에 수성이 10월 18일입니다. 빈데미아트릭스랑 만나요. 자, 지난주에 금성하고 만났던 그런 별이죠. 수성은 원래 중성이자 중립행성입니다. 자기만의 색깔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별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것인 마냥 복제하는 그게 카피캣이 되는 게 자기의 본성입니다. 수성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주관 같은 게 없어요. 수성은 자신만의 색깔이나 자신만의 주관이 없습니다. 그게 수성의 특징이죠. 근데 항성의 영역에서도 주관이 없고 귀가 얇고 쉽게 흔들린다는 점에서 또 빈데미아트릭스 같은 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오락가락해. 수성도 원래 오락가락하고 빈데미아트릭스도 원래 오락가락하는 별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다 보면 줏대라든가 안정감 같은 건 하나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되게 끝간데 없이 계속 흔들리는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면모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잔걱정에 휩싸여서 섣불리 뭔가를 결정했다가 나중에 손해를 보고 나서야 후회하는 식으로 아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죠. 그래서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달을 잘 냅니다.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이렇게 무게감이 없는 결정, 무게감이 없는 언행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일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섣부른 결정을 하지 말고 아예 뒤로 밀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에 금성이, 금성이 스피카랑 만나요. 천여자리 알파정, 로열스타 중에 하나죠. 19일 자정을 넘어가면서 18일하고 19일 사이에 금성이 스피카랑 만납니다. 자, 스피카는 어느 정도 불로소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힘을 안 써도 내가 쌓아뒀던 인맥이나 그리고 노력을 안 해도 내가 타고난 재능 같은 걸로 일을 성공으로 만드는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것도 대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성이 스피카랑 만나면 재능도 넘치고 인맥도 빵빵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금성 관련 활동에서 상당한 성취를 이룰 수 있어요. 금성 관련 활동이라는 건 결국 완성도를 높이는 일, 문화예술계 활동, 접대, 대접, 영업 뭐 이런 거거든요. 남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안들.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주최한 행사가 있어. 근데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사람이 적게 오면 좀 망신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때 손님을 많이 끌어모아서 그 만석으로 예약을 달성한다든가 뭐 이러면 되게 뿌듯하죠. 혹은 뭐 내가 새롭게 런칭한 마케팅 프로젝트가 있는데 호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업 차원의 마케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메이저 언론에서 다뤄준다든가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내가 돈 주고 기사 쓰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다뤄주는 그리고 유튜버들이 굳이 그 청탁을 안 받고 자기가 알아서 해당 아이템을 언급해 준다던가 그러니까 인기를 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성취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빵빵하게 성공으로 빛나다 보면 언제나 이제 안면이 생기죠. 그러니까 자기랑 경쟁하는 위치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거나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시기가 행동으로 드러나서 음해가 뒤따른다든가. 예, 뭐 그러니까 뭐 그 인간 그 되게 좀 꾸질꾸질한 일이지만 인간 사회에서 언제나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특히 자기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그리고 말하자면 성별이 같은 성별의 경쟁자가 나를 해코지한다. 이제 그런 어떤 특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금성 스피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나를 거꾸로 뜨리고자 하는
비슷한 입장의 사람들 주변에서 태도가 변하지 않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같은 날에 금성이 움직이면서 화성이랑 삼각으로 만나요. 10월 19일 오전에 천친궁 금성이랑 쌍자궁 화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자, 금성 화성 삼각은 특히 연애나 결혼 같이 애정관계 전반으로 무척이나 좋은 기회예요. 자연스럽게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성사가 되는 그게 삼각의 물상이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금성하고 화성은 밤의 행성이자 욕망의 행성으로서 계획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대충 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돌아간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던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진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장 입고 각 잡고 선을 본다. 미리 계획하고 따져보고 재보고 이거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는 사람의 생일 파티나 뭐 클럽 같은 데 가서 랜덤으로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만나서 가까워지는 그런 식의 좀 더 유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굳이 따지자면 화성은 지금 역행 정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정신이 없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신이 되게 없는 상태인데 여자 쪽은 어때요? 스피카랑 만나고 지나온 천친궁에서 룰러십을 얻은 금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쪽은 되게 뭐랄까 여유가 넘치죠. 시간적, 감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러니까 절실함은 없어요. 절실함은 룰러십을 얻은 행성은 절실함은 별로 없거든. 내가 이미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있게 이 남자 재미있을 것 같은데? 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관심을 부담 없이 표한다든가 여기에 좀 더 적합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뭔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화성이 곧 역행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때 연락이 되고 안면을 튼 상대방이 있으면 한 달 정도 기다리다가 잠잠하다가 11월 말 12월 초에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째 주에 혹시라도 이때 다시 연락이 이어진다면 그때는 관계가 확 진전될 수 있습니다. 왜? 그때 화성이 역행하면서 금성이랑 다시 만나거든. 점성술이 이런 식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10월 중순은 중요한 구조가 헤비급 구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유의미한 구조들이 이렇게 흘러 지나갑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2년 10월 중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